자, 이제 아까 뭐죠? 앞부분에 막 그 정치 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고서 제가 막 해야 될 이야기를 이쪽 저쪽 눈치 보고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여서 길어진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할게요. 지금 지도를 한번 잘 보자고 여러분들. 중국, 그죠? 여기 이제 사우스 코리아, 재팬, 타이완이 있죠, 그죠? 대만. 여러분들 여기 대만만 없으면 그죠? 여기가 뚝 뚫리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뚫리면 여기 일본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중국을 방어하면 뭡니까? 중국이 못 나가죠. 여러분들이 미국 입장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잘 보셔야 돼. 사실 그게 에치슨9이라고도 하거든. 그죠? 에치슨9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계셔요? 에치슨9이라고? 근데 요 에치슨9이 요게 그 도시나무꾼님 저도 잘 뭐 저 들어는 봤는데 뭐 정확하게 뭐 그걸 뭐 이렇게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쪽에. 근데 이제 우리 아이폰은 역사 뭐 세계사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때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그죠? 일본 이렇게 대만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요 라인을 설정을 우리나라를 배제해 버렸다고. 그런데 요번에 지금 최근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군이 6.25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남침 계기가 된 그쪽 분량의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는데 그 내부에 배포한 걸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해서 특정 보도를 한 거예요. 미국은 본토와 대만 침공 저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북중러 위협에 대한 억제는 동맹국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긴다. 이게 뭡니까? 나토도 뭐 유럽죠. 러시아의 위협에 그쪽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동맹국에게 맡기고 나토 탈퇴할 가능성을 크게 갖고 가온 거고 북중러라고 했는데 북한하고 중국의 위협은 어딥니까? 우리나라잖아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세 개 나라의 위협을 골고루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우리나라잖아. 이건 동맹국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긴다는 건 뭡니까? 이런 에치슨9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아니면 부분 축소하거나 그러면서 주1 미군을 늘려서 대만 공격에 대비를 하는 거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이런 위협,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그대로 유지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는 쪽도 있잖아.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그죠? 배 그 뭐 화물선이나 이런 게 이쪽으로 통과해 갖고 뭡니까? 동남아 뭐 유럽 이쪽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사실 한미 동맹이라는 동맹 국가의 지위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죠? 국제 해적단에게도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부분이야. 그런데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런 나라에게 외국인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께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장기 국채를 사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그죠? 관세 내려줄 테니까 저거 해라 하면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잘 보시면 지금 그렇죠. 요게 4월 1일 날 나온 뉴스예요. 4월 1일 날 반중국이 반년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했다. 육해공 로켓 항모동연에서 라이칭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지. 자, 중국이 대만을 칠 거냐 안 칠 거냐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지금까지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즉각 무력으로 통일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왔어. 독립을 선언하면 대만이. 그래서 라이칭더도 독립 이야기를 안 했어. 선거 때. 대만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중도표 때문에. 그런데 중국 육중전해에서 이
독립을 선언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문구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국의 최고 이익은 첫째는 기본 제도와 국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이며 셋째는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다. 국가 최고 이익이.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 둘째가 국가 주권과 영토 안정이며가 국가 주권과 영토, 국가 통일이고 셋째는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이다. 바뀌었죠? 확실하게. 영토 안정이 아니라 국가 통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방송인가 어디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중국이 대만을 쉽게 칠 수가 없다. 지금은 몇 년 전에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게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 뭐라 그랬습니까? 뭘 것 같아요? 전쟁을 하려면 가장 필수적으로 두 가지가 선제 조건으로 뭐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뭐? 식량. 그죠? 식량. 그 다음에 원유. 이 두 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전쟁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원유, 전차든 뭐든 다 그거 하는 게 원유고, 전쟁 물자들에. 그리고 그 군사력 부분에 먹을 수 있는 식량. 이 두 가지가 돼야 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기는 이유는 이 부분 두 개다가 자급자족이 다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이 두 개가 부담인 거야. 왜? 원유는 수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돼.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식량의 확보를 위해서 난리치는지 아세요? 응? 중국에 그때 1998년 이때에 대홍수가 발생을 해갖고 그죠? 2억 2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면서 난리부르스가 쳤어. 엄청난 천재지변이죠. 그죠? 그런 난리부르스가 나고 막 하면서 수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작지를 줄여가지고 숲을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했었다고. 그런데 99년인가 98년인가. 그런데 2022년 그죠? 3년 전에 시진핑이 이런 유수지 확보하고 하는 그 퇴경 한림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퇴경 한림 그죠? 숲을 조성하는 정책 이거를 없애고 경작지를 확보하라고 정책을 바꿨어요. 2022년 말에. 그러니까 중요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왜? 홍수 피해를 막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이제 중국에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서 적정한 농지보다도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하라고 그죠? 중국 공산당이 정치 임무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작지 확보를 위해서 무리수를 두냐면 5년 이상 공사를 해서 완공 예정이었던 생태공원이나 연못 이런 것도 모두 갈아엎고 공원까지 철거하고 그러면서 경작지를 만들어요. 그죠? 약 6조에서 7조 들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부분 그거를 다 부숴서 경작지로 새로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농산물 그러니까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가운데에서 원유는 그죠? 태국 미얀마 이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가동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원유나 식량 부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징병 연령도 낮추면서 그죠? 고위장성의 세대 교체도 진행을 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장성들도 빠르게 젊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일정 정도의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로 나오고 있다고. 이런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관계가 좋아지고 무역 분쟁이 끝나는 그런 신호가 나오려면 중국이 대만을 포기해야 되는 선언이 나오지 않는 한 미국하고의 중국의 관계, 무역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이 요 H9처럼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잖아, 이거는. 그죠? 그거 배제는 안 하더라도, 그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지? 요게, 이런 거지. 아까 이제, 진보냐, 보수냐. 저는 진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응? 좌파가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우리나라 좌파와 우리나라 진보는 그 순수혈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이 진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얼핏 얘기했지만, 그죠? 이번에 그 탄핵 찬성 쪽 라인의 그 집회의 그 깃발들을, 그죠? 이거 쭉 보면 팔레스타인 깃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깃발들. 그런데
우리가 진보라고 하면서 그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진보를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쪽은 바람직한데 차별금지법이니 뭐 제가 아주 쉽게 얘기했었던 뭡니까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타락하고 이게 진보의 가치냐라는 거에는 저는 동의하지 못해 솔직히.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누구를 강요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치 문제는 서로의 생각이 틀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죠? 대통령 탄핵 첫 1차 때 민주당이 그 탄핵안 수추 내용에 적었었던 게 뭡니까? 넣었다가 2차 때는 뺐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에 너무 가깝게 지낸다. 이런 내용. 그러면서 북중를 너무 도외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었잖아. 그게 소추 이후에 있었다고. 2차 때는 뺐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이 되고 앞으로 6월 4일, 뭐 3일인가 대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잖아, 야권으로. 그죠?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 99% 민주당으로 넘어갈 거라고 본다고. 지금 이 상황이면 당연한 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 그 함중일 미국의 이 관계에 있어서 미국 쪽의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는 못할, 그죠? 일본하고의 관계도 못할 상황이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당은 일본에 대해서도 반일 이런 정서가 강하고 반미 정서도 강하잖아. 그죠? 그러면 중국 쪽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이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아까 요런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 그죠? 6월 저 선거 때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선관위에 부정, 뭐 부패, 부정선거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도직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가족 회사처럼 운영하고 그죠? 불법 채용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좌든 우든 손가락질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면 그거는 정말 진보가 아니지. 그지 않아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진영이 어떻든 간에. 그런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의회의 권한이 막강해. 우리나라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대통령 권한이 거부권으로 그나마 조금 버텼어. 그런데 만약에 대선에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되는 순간엔 모든 법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법안은 다 통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그 다음 지난번 국회 증언법 그거 아시죠? 그 국회 증언법 나오면서 방산주 박살났었던 거. 응? 해외에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기업들의 영업 비밀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요청하면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법안 거부한다라고 하거나 또 거기서 만류가 됐지만 이후에 민주당이 행정부 그리고 의회를 다 장악한 상태에서 그게 다 통과되면 다시 발의 안 할 수 있을까요? 자신합니까? 저는 자신 못하겠어. 다시 발의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방산이나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들에게. 그죠? 입법, 행정까지 다 타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카톡 무슨 법? 응? 카톡 검역법인가? 뭐부터 시작을 해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을 제출하고 거기에 뭐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뭐 또 하는 그러니까 자기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법안으로 다 만들어서 입막음을 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걱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압축해서 주식의 입장으로 봤을 땐 사실 금투세도 폐지 안 하려 하는 게 겨우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주식 투자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하고 예전에 진성준이가 이야기한 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해. 맥락이. 응? 그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저 금투세 폐지 안 한다고 막 할 때 그러면 풋사라고 그랬잖아. 주시장 떨어지는 풋에 걸라고. 그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 정책위의장인데 다시 금투세법을 안 하라는 법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고민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거는 또 정치의 지형이나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지. 저는 지금의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 중에 진보 그리고 좌파 이쪽 라인 그리고 또 우파 보수 이런 라인에서 어느 쪽의 라인 부분이 옳고 그름이냐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냐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그죠? 이제 탄핵의 선고가 끝났으니까 뭡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일부 그게 맞아. 그래서 제가 위에도 그런 거 올려놓은 거예요. 그 탄핵 때마다 그런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2024년에 강세를 보이지 못했잖아. 그죠? 12월 달은 우리 12월 3일 계엄 선포하고 나서는 완전히 시장이 비리비리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잖아.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기 때문에 못 올라갔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도 오르지 못한 그 가치 부분, 그게 밸류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던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다 맞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 그죠? 사라래도 사라고 하는 종목 떨어지고, 그죠? 판 종목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지, 그죠? 그거에 동의를 하면,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라고 제가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 금요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탄핵 선고가 나온 결정 인용이 결정이 되면서 미국과 연관돼서 미국의 수혜를 받던 섹터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다고 막 급락을 한다 이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게 아니라면 그죠? 관세가 어떻든 간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방산이나 조선 이런 쪽은 관세에 대해서 그나마 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수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이런 정치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섣불리 단기적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반대만 팔고 나오는 이런 부분은 괜찮겠지만, 그죠? 앞으로의 선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는 관계 정립을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그거 빼면 반도체 섹터는 아직 관세를 얼마만큼 부과할지도 모르고, 의약품도, 그죠? 구리도 이거 얼마만큼 부과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접근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중일 FTA 이거 체결할까? 기대감? 그죠? 그다음 소외됐었던 중국하고의 관계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걸로 보면 엔터나 면세점 이쪽인데 그것도 기대감이지. 그죠? 실제적으로 도움이 얼마만큼 될 거에 대한 부분은 크지 않다.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죠? 그게 섹터상으로는 그죠? 그렇게 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전부 다가 시뻘겋게 금요일 날 물들었어요. 전부 다.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봐야 되겠지. 그죠? 또 할 얘기도 또 있는데 요 정도만 할게요. 혹시 또 본인 정치 성향하고 안 맞는다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는 철저하게 주식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 그죠? 주식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뭡니까? 애매하다 지금. 아주 애매하다. 그런 관점에 놓여진 게 지금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재미없었죠? 주식 올라가냐 떨어지냐만 얘기하지 쓸데없는 얘기였다고,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들도 좀 했으면 해. 그래야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까도 예상될 수가 있는 거니까.